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제 10억 독서법.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썸네일을 바꿨어요. 100억 독서법으로. 왜냐하면 어제 소개해드린 책은 3, 4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올해 나온 책은 100억이 되셨죠. 예, 100억이 된 투자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셔서 썸네일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꿔놨는데, 제가 그래서 이분 책을 또 한 권만 읽기는 좀 못해서 쓰신 또 투자 책을 하나 읽고 또 지금 새벽에도 하나 더 읽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은퇴하시고 그전에는 경제학 관련한 이제 교수셨다면 투자 연구소를 세우신 것 같아요. 한번 파이어한다고 해서 투자를 멈추진 않죠. 그걸로만 살 수 없으니까 계속 투자를 연구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 가시고 또 투자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이제 써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권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죠.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 누리고 싶죠. 예, 내가 꼭 뭐 돈, 성공 이런 것이 이제 아주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생존에 얽매이지 않고 돈 자체보다는 시간, 그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돈으로 사죠.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신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제 꿈꿉니다. 그런데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할까?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힘들까? 많은 뭐 자기계발서 책도 그렇고, 이제 뭐 부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책들의 그 맨 앞부분에 나오는 거는 결국 마인드예요, 마인드. 사고 방식.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 중에서도 한 꼭지에 빈곤층의 사고 방식, 부유층의 사고 방식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저도 카드 뉴스도 많이 발행을 해봤고, 이제 그런데요. 이제 한 교육자가 있습니다. 루비 페인이라는 교육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비 페인은 평생 빈곤층 아이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30년 동안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근데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몇몇 아이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라나서도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교육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교육자도 정말 평생, 30년이면 거의 평생이죠. 가난한 아이들을 이제 교육했는데도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빈곤한 아이들은 또 빈곤한 부모로 자라고 또 빈곤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왜 이 가난이 이어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직업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금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만약 그게 이유라면, 교육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거나 뭐 직업을 얻거나 지원금을 받아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직업을 얻고 지원금을 받아도 계속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비 페인이 왜 그럴까? 왜 가난이 대물림 될까?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그 저축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 있으면 돈이 생겼네? 그럼 뭘 쓸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빈곤층의 사고 방식을 가지면 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고 방식이 자식들에게 계속 대물림 되면서 돈이 있어도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대물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루비 페인이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책을 썼다고 해요. 제목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라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긴 하네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을 썼고 이 책에 그 사회 계층에 따른 의식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그 표를 하나 이 최성락 이 저자분이 쓴 책에 이 책에서 나온 그 표를 하나 이제 삽입해서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빈곤층하고 중산층 부유층, 요 이제 세 부류로 나눠서 그 재산, 돈, 뭐 음식, 옷, 교육, 뭐 운명, 언어, 세계관 이거에 대한 사고방식의 그 차이를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빈곤층은 사람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산층은 물건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유층은 하나뿐인 물건, 한정적인 물건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마 여기에 이제 빈곤층보다는 중산층 정도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유층은 되게 한정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예전에 어제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했으면 그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딱 공급이 제한돼 있거든요. 2,100만 개인가? 거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아직 몰라요. 그래도 지금도 이제 1억 가까이 올랐지만 수요가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계속 안 믿을 거고 이제 아직 이게 딱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 수요가 만약에 늘어간다라는 전제를 한다라면 이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유층들은 미술품도 그렇고 한정판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돈에 대해서도 빈곤층은 돈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쓴다. 아,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사지? 돈이 생겼으니까 뭐 꽁돈이 생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바로 이제 이런 소비적인. 근데 중산층은 그래도 저축하고 이 돈을 관리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유층은 뭐예요? 돈은 보존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투자, 저도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어. 그래서 다시 열심히 같이 공부하려고 북클럽도 만들었죠. 투자 마인드가 있는 거야. 현금에 묶어두지 않아요. 이제는 이 현금이 녹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금은 뭐 되게 부동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층들은 사실 하나에 이걸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투자처를 공부하면서 투자를 한다. 그 마인드가 투자예요, 투자. 중산층은 저축.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사고방식이 다른데, 빈곤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다 이건 있을 것 같은데. 중산층은 자급자족과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더 중시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산층은 자급자족과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부유층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대요. 타인은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의 그 나와바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빈곤층은 핵심이 배부르게 먹었나, 양이 중요해요. 뭐 우리가 이제 못 사는 시절에 뭐 정쟁을 겪은 이제 시기가 있었으니까 이 배부르게 먹었는지 되게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중산층은 맛이 있었나? 질이 중요하고 부유층은 핵심이 보기 좋았나? 모양새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비싼 음식 보면 진짜 이렇게 양은 되게 조금이고 모양이 엄청 뭐 퀄리티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옷에 대해서도 빈곤층은 개인의 스타일과 개성, 표현이 중요하고요. 중산층은 품질과 상표가 중요해요. 근데 부유층은 뭐냐 하면 아까 빈곤층은 개인의 스타일, 개성, 표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부유층은 그런 걸 뛰어넘어서 예술적 감각, 디자이너가 되게 중요해요. 디자이너.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빈곤층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지 않아요. 교육에 투자하지 않아. 교육이 중요한 건 알아. 투자하지 않아요. 중산층은 교육은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가고 부유해지는데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실제로 교육에 투자를 하긴 하죠. 근데 부유층은 단순히 그걸 뛰어넘어서 교육은 인맥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인맥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퇴사 후에 교육에 대해서도 좀 돈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을 통해서도 많은 걸 얻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그 정보도 있지만 정보는 또 어디서 얻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정보는 조금 더 핵심적인 또 나에게 맞춤형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다른 인맥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죠.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맥 네트워크 그것 때문에 때론 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뭐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그래서 하여튼 이 사고방식에 그 외에도 좀 있지만 나중에 표를 참조하시고 이런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자도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나중에. 왜냐면 30년 동안 자기가 빈곤층에 헌신을 했는데 이게 계속 아닌 거야. 대물림 되고 뭔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더 근본적인 거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 근본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어떤 가치나 방향성,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가난은 계속 대물림 되더라.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책까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빈곤층이에요, 빈곤층. 매년마다 트렌드 책들이 나오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읽었던 트렌드 책 중에서 부유층이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더라고요. 뭐 거의 자기 수입의 10% 20%?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연봉이나 소득 수준은 10% 20%라도 엄청난 돈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교육을 이미 많이 받았을 텐데에도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몸을 가꾸는 거, 운동하고 이런 데도 되게 많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거기에서 이제 10%를 계속 교육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다른 투자인 거죠. 근데 빈곤층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책을 읽는데 때로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은 많이 읽어도 그거랑 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예,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한 이제 부분은 그러면 이런 투자 정보는 어디서 얻을까? 아까 부유층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중시한다고 했는데 이 투자 정보는 어디서 얻을까?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정보를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우리가 인터넷 검색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죠. 그 요즘은 AI에게 또 모든 거를 물어보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AI가 긁어주는 것도 뭐 이제 유튜브나 어떤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이제 나오는, 물론 이제 요즘엔 클로드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이게 다 넣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도 책을 계속 쓰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가는데 뭐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도 사실은 책에서 나오는 얘기의 10% 20%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듣고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투자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내가 이 유튜브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찍고 편집을 해도 이 전후 맥락의 모든 이야기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는 뭐가 좋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한 이 전후 문맥의 전반적인 거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투자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하냐? 1차적으로는 책이다. 이분이 책을 엄청 읽었잖아요. 1년에 500권을 읽으니까.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 이제 이거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얻은 거는 단지 단편적인 지식일 뿐이고 사실은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을 기반으로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이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내가 이게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뭔가 행동으로 나가려면 나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뭐가 좋다고 하면 이게 막 변동성이 있으면 불안해. 이거를 막 뭐 팔든지 뭐 사든지 뭐 이게 막 안 되는 거야. 내가 아직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충분한 이해가 없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뭐 샀거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해당 업계에 직접 취직해서 들어가는 거. 해당 업계에 직접 취직해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취직할 수도 없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법은 꾸준한 책 읽기 뿐이 없다. 우리가 그 기업에 취직해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책 읽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업종 선정뿐만 아니라 이제 해당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술이 있는지, 한계점이 무엇인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읽고 공부하는 방법일 뿐이 없다라고 책, 신문, 사업보고 뭐 이런 투자 정보의 원천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계속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교육에 투자하고 그중에 가장 가성비 있는 게 이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분야의 사람을 만나는 거. 제가 아까 이제 교육에 투자하는 게 전 책을 이미 많이 읽잖아요. 그럼에도 투자하는 게 그 분야의 사람을 만나면 이 큐레이션, 책도 큐레이션이 되지만 사람 만나면 나에게 맞춤형으로 더 핵심 정보가 큐레이션이 되거든요. 더 꽂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가장 가성비가 좋지만 뭐 코칭이든 컨설팅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맞춤형으로 더 찐으로 오는 그 핵심적인 그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이 굉장히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저자도 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늘 우리가 만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게 투자업계는 좀 조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비즈니스 보컬에 뭐 파이어 주고 하신 분도 있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절대 무슨 뭐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뭐 만약에 부동산을 공부를 해,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같이 인사이트를 서로 나눌 수는 있어요. 나눌 수 있지만 누가 종목을 추천하고 뭐 이런 거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고 본인이 같이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본인이 계속 그 기준들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야 이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조급한 마음에 누가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다 본인의 책임이에요. 즉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내 기준을 단단히 만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도 꾸준한 책 읽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빈곤한 사고방식에서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부의 어떤 그 개념 안에는 경제적인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정신적인 부, 육체적인 부, 영혼의 부, 또 물질적인 부에게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를 단단하고 또 풍성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이렇게 잠재의식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선택하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빈곤한 사고방식에서 부의 사고방식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는 또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